아이들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에서 자녀 성교육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올바르고 효과적인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주체성 있게 존중하면서 성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아는 것이 돈이다 레슨을 맡아주실 선생님은요. 성교육 전문가 손경희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손경희입니다. 이건 뭔가요, 경? 이거 네, 사람을 우선 존중해준다는 인간 중심. 구멍이 하나예요. 근데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루에 몇 번 발게 될까요? 어른은 아이를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아이가 어른 도와주냐고요. 따르면 자녀 성교육, 그러면 혜정 씨 말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제가 성교육을 맡았던 주제는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거입니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더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성교육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너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학교를 다녔고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관찰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많이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온라인 범죄가 더 많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접촉 성폭력은 과거에 있다면 비접촉 성폭력이 훨씬 더 많아요. 언어 같은.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점점 심각해졌고요. 네. 또 성교육에도 1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중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언제예요? 1년 중에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3월 말에서 4월이에요. 오, 딱 지금이다. 왜요? 골든타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기간을 저희가 놓치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네. 그러면 성교육을 제때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그러면 자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사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방관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진짜 성교육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성에 관련된 지식만 알려줘도 되는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다들 처음이라 모르니까 교육만 할 거예요. 근데 교육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뿐만 아니라 학습을 계속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한 인권, 그다음에 성평등, 그다음에 자기 몸을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주체성.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존중이란 말이 있거든요. 배려보다는 존중, 존중보다는 상호 존중. 그래서 상호 존중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더 넓게는 인간관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성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녀 성교육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 보세요?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28개월? 지금 18개월. 28에서 31개월. 저희는 31개월. 근데 사실 저희 때는 그 초경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말도 약간 못 꺼내는 분위기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런 걸 알려고 해. 이런. 재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저랑 샤워하거나 이제 맞아. 같이 목욕하거나 할 때 이제 서로의 이 다른 점들을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걸 토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집에서 좀 벗어나서 어디 조금 뭐 이렇게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걸 가기 직전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체 생활을 좀 시작할 때 언제인가요? 언제입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의 법을 정해놨어요. 법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꼭 이때는 해야 돼요. 법에서 네,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몇 살이에요? 언제입니까? 법에서 정한 나이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중학생? 5살. 내년이요, 내년. 우린 지금이요. 그러네요. 내년이네요. 만 5세? 현 나이 얼마 안 5세. 남았어요. 성나이 5살.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래서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는 근데 단 성교육이 아니라 성폭력 교육에 한해서 해야만 한다. 이걸 안 할 때는 과태료 300만 원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어린이집 커리큘럼을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에 성교육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우와. 선생님 저는 지금 애기랑 뽀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 뽀뽀해줘, 뽀뽀하자.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얼굴을 잡고 제가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뽀뽀를 하다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28개월인데 그럼 지금도 하지 말아줘야 될지 이런 게 또 너무 궁금해요. 우선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들 언제까지 하고 언제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그걸 좋아하는 아이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뽀뽀에도 스킨십에도 나이는 상관없지만
문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소, 이 예절을 배워야 돼요. 네. 그러면 아이랑 나랑 뽀뽀를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그럼 이게 거리를 보면 10대 빵이에요.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어. 거니까. 아. 10대 빵으로서 얘한테 묻지도 않았고 장소도 예절 없었고 그리고 내 의지에 따라 얘가 당하게 돼요. 네. 그럼 얘는 당연히 엄마 아빠니까 나한테 뽀뽀해줬구나. 그럼 10대 빵 뽀뽀가 되면 우리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비언어법이 있어요. 비언어는 이러면 돼요. 이게 다가오고. 비언어니까. 근데 언어는 뽀뽀해도 될까? 이거예요. 이제 언어예요. 그러니까 비언어 표현과 언어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 3개는 3번째는 이걸 둘 다 하는 거예요. 네. 뽀뽀해도 될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이해됐나요? 계속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50%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오네? 뽀뽀하고 싶어. 그걸 비언어로 표현할 때 그냥 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아이가 딱 왔을 때 얘가 날 좋아하는가? 뽀뽀를 원하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또 생겨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지금 되게 오, 반성이 진짜. 되는 게 상진 씨는 아기인데도 굉장히 존중하면서 뽀뽀를 하고 되게 조심해서 하거든요. 아빠 뽀뽀했을 때 애가 볼을 딱 오면 그때 그래요. 해줘요. 저는 되게 무작정 이미 하고 있군요. 저는 되게 10대형 뽀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차갑게 거절당할 때도 있어요. 저는 거절해도 막 뽀뽀를 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안 해요. 따귀를 때리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미치는 애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너무 웃으면서. 싫었나 보다.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엄마는 싫어하는데 애가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엄마가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는 이렇게 다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 5대5 뽀뽀로 해서 그래서 상호 존중. 엄마도 존중, 난 아직 아빠도 뽀뽀하고 존중. 싶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말을 해도 되고 비언어로 해도 되고 그래서 표현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5대5로 하면 비언어인데 내가 상처가 좀 덜 가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연습하고 어렸을 때는 네. 나중에 크면 언어로 연습하는 거죠. 와, 뽀뽀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거. 오.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잘 자랐어요. 그러면 성인 됐을 때 아까 말한 폭력적인 뽀뽀를 안 할 거예요. 의사 표현 하는 것도 안 하고 남들이 억지로 했을 네. 때 그것도 반대할 수 네, 있고 그래서 범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 있는 오, 그렇구나. 자,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가르쳐야 될지 막막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성교육이 시작할 때 어떤 것부터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기본 터, 그게 주체성. 네. 핵심은 주체성이에요. 정체성 들어봤는데 주체성? 그렇죠. 어우, 그래도 감사합니다. 성격에서 주체성이 넘버1이에요. 주체. 이 주체가 뭐예요? 주체는 뭐냐면 나예요. 내 몸과 내 신체와 내 감정은 내 거예요. 네. 이걸 주체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아이를 부를 때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우리 똥강아지, 우리 아들, 우리 공주님. 이거 하지 말라고. 왜요? 이거 왜 그럴 거가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주체성이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성기에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네. 나한테 이름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일단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이것도 네. 주체성이니까. 네. 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 성기 이름을 고추라 그랬어요. 맞아. 그리고 여자 성기 이름을 잠지라 그랬어요. 네. 맞아. 잠지라 그러면 좀 그나마 다행인데 전부 다들 애칭을 적어요. 그냥 좀 부끄럽고 소중히. 창피하니까. 네. 아랫부분 뭐 이렇게 되고 엄마들이 네. 아래를 잘 닦아야 돼. 뭐 이런 아래 아이들이 아래 밑 맞아. 꽃고 햇님이 달님이 별님이 소중히 맞아. 보물 근데 주체성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죠. 바로 이거예요. 아. 애칭을 너무 만들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름을 잘 몰라요. 네. 네. 그럴 때는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가끔 상담을 올 때가 있어요. 네. 제가 법무부에 있다 보니 피해 아동들을 만나요. 남아도 오고 여아도 와요. 근데 아이들이 성기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해자를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아이들이 소중히 보물 그러면 이게 재판이 안 돼요. 와, 그게 이렇게 되는구나. 혹시 잠진이 뭐라고? 그럼 역질문을 해서 어쨌든 알아낸 거지만 아이 대답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재판에 불리하게 돼서 증거 불충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똑바로 말하는 아이 볼 때 너무 행복해요. 음순을 다쳤어요. 팬티를 벗겼어요. 그럴 때 알려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냥 당당하게 내 성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애칭으로 정확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음경, 음순.
정확하게 남자한테는 음경이 있고 여자한테는 음순이 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 집에서 어떻게 각각 아이를 좀 부르세요? 뭐 현아, 뭐 왕자님 저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이현 완전히 높아질 성을 붙일 때는 잘못했을 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칭찬할 때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그리고 야단칠 때는 이름 빼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화가 냈어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야 빼면 돼요. 일어나 밥 먹어 컴퓨터 꺼. 그러면 누구지? 난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라는 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이 자존감, 주체성이 되는 거고 칭찬할 때는 누구누구는 밥도 잘 먹네, 누구누구는 인사도 잘하네, 누구누구는 참 이쁘다 하면 나라는 사람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체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해자 피해자를 안 만들어요. 내가 먼저 소중한 거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거를 좀 나쁘게 한 것 같은 게 제가 밥을 안 먹을 때 예를 들면 오샬록 밥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김도영 이러는 거예요. 그대로 배웠네. 얘가 주체성은 대단해요. 바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얘가 이름을 부르면은 혼을 낸다는 걸 아는구나. 아직 오상진은 안 했다. 그거는 정말 다행인데 예전에 제 친구 엄마는 약간 이런 분 계셨어요. 오상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지? 우리도 야단치면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야단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주체성을 못 배웠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치원을 가거나 초등학교에 가면 다른 애들 별명을 불러요. 그리고 놀려요. 그게 바로 폭력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언어적 폭력을 학습하게 돼요. 그 밤마다 별명 잘 짓는 애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주체성이 떨어지는 애들이었다. 그렇죠. 자존감을 상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공격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그것부터 막아야 되는 거라서 주체적인 사람이 성교육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지. 네, 별명 부르면 안 되고요.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로서 이거는 꼭 명심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을까요? 팁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성교육에도 가장 중요한 팁은 역질문이에요. 내가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봤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가 정보를 먼저 입수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이가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사진을 봐요. 근데 아이가 왜 나 없냐고. 내 여기 왜 왔어? 그럼 어디 갔을까? 여기는 엄마 아빠 언제 사진일까? 몇 살일까? 너는 어디에서 있었을까? 왜 안 데리고 갔을까? 그럼 아이가 상상을 하겠죠. 나 집에다 놔뒀어? 라던가.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질문을 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뭔지 수정해 주는 거죠. 알고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래서 역질문 한 5번만 하면 아이의 정보가 돼요. 아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줘요. 지식을 너무 아이의-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맞게끔, 나이에 맞게끔, 아는 지식에 맞게끔 하려면 역질문. 여러 번 봐.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아니 재성 씨도 어릴 때 약간 성격상 좀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저는 왜요 멋이냐. 제가 바로 손가락 살인마였어요. 물음표 살인마. 저것은 무엇이야? 무엇이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근데 왜 할 때 어른들이 약간 답하기 애매할 때 좀 이렇게 막 회피해버리거나 좀 불편한 티를 내면 애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대부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랬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시끼야 쓸데없는 거 물어보고 있지. 가 시끼야 네 방으로. 공부하라고. 여보 지금 공격 이거. 맞아.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맞아. 근데 아이들이 질문하는 건 진짜 좋은 관계일 때만 이 질문해요. 관계도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 질문 안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이제 또 고민이 저는 물놀이를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목욕하는 거를 함께. 언제까지 과연 할 수 있을까? 맞아. 언제까지 목욕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아니면 동성일 경우에는 뭐 좀 다른 경우가 네. 있는 건지. 저는 둘째는 이제 여자아이라서 한 번도 목욕을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씻겨주기는 했는데 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몇 저는- 살이죠? 이제 100일 좀 지났습니다. 저는 딸인데 네. 무조건 물놀이를 할 경우엔 제가 수영복을 항상 입고요.
씻길 때도 그냥 옷을 입고 네. 옷이 젖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좀 걱정인 게 어려서부터 아빠를 아예 못 보고 친구의 몸을 우연히 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놀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딸이 아빠는 왜 몸에 응가가 달려 있어? 그런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얘기 많이 들어요. 딸들은 그런 네, 네. 우리가 이런 거를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추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목욕 이거 민감합니다. 네, 네. 단계별로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1살에서 4살이에요. 네. 그건 부모와 다 같이 함께 씻어도 돼요. 아, 벗고 4살까지. 씻어도 되고 너무 어린 아이니까 아이들과 같이 엄마 아빠가 벗고 씻어도 되고 네. 엄마 입고 씻어도 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남자 여자고 상관없어요. 저희는 되게 같이 씻어요. 지금도 같이. 세 명이서? 네, 3명이서. 와. 오, 와 되게 열린 가족이다. 아, 유럽 스타일.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알려줘요. 근데 이제 4살까지만 그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자기랑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비슷하다고 얘기해줘. 너도 크면 이렇게 됐다고 하고. 되게 교육을 자연스럽게 네, 했다. 그냥 재밌게 그냥 만져봐.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수도 만져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진짜 저희는 또 진짜 정반대인 것 같은 게 아기가 저희의 몸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옷을 막 아기 앞에서 막 쉽게 갈아입지 않고 풀착으로.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숨겼나 수영복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때 잘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나를 이렇게 샤워 시켰구나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단계예요. 2단계도 골든타임은 이제 옷이에요. 옷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중도덕법 혹시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우리 공동 목욕탕을 가요. 네. 거기는 동성만 입장해야 돼요. 네. 맞아. 어렸을 때 그게 엄마 옷에- 따라갔는데. 옷에부터예요. 그게 옛날. 그래서 요즘은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 목욕탕 그다음에 탈의실에서는 여기는 아직 법이다 보니까 만 4세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로 보면 48개월? 그럼 5세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언제면 7월 7일, 작년 7월 7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해서 바로 작년 최근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세예요. 재성 씨는 몇 살까지 간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짝꿍 만났어요. 그 후로 충격받아서 절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어떻게 뜨거운 했어요? 물에서 잠수 한 번 하고 일어났더니 걔가 서 있더라고요. 보통 아이들이 8살 되면 저 혼자 씻을게요. 뭐 3개월 있다가 갈게요. 네. 뭐 5개월 있다가 할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내가 언제 바뀔지, 내가 누구랑 갈지, 그리고 나 혼자 언제 씻어야 될지 선택하는 거예요. 서서히. 네. 그다음에 나서 이제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 있는 시간이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8살이에요. 네.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8살에서 9세 될 때까지는요. 이빨 닦는 것도 혼자 닦아야 돼요. 네.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가야 돼요. 혹시 학교 나가야 돼? 그리고 잠도 혼자 자야 돼요. 네. 그리고 몸도 내가 혼자 씻어야 될 나이예요. 연습을 해야지 학교를 다니고 얘가 자기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단계 하나씩 하셔야 돼요.